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정태근 이스토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또 머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광고재개 기대감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그 조금 전에도 머스크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소유주 안 사면은 사실 소외 안 되나요? 소외 안 되려면은 계속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이제 트럼프 수혜주, 머스크 수혜주 계속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트렌드가 트럼프, 머스크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찾지 않더라도 네. 시장에서 계속 발굴을 해줘요. 네.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는 그냥 살짝 따라 들어가서 살짝 먹고 나오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원고를 드렸을 때는 그래도 20% 아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매수가 될지 네.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놓치지 말자고요. 그날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트럼프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아니면은 뭐 머스크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그럼 무조건 매수를 하는 쪽으로. 지난주에 그 이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일렉트릭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다른 전력 설비는 안 좋은데 그 종목은 갔어요. 근데 그 이틀이라는 회사가 또 트럭 그 테슬라 협력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오늘 하락이 좀 멈추긴 했지만 네. 어제까지 시장이 정말 난장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자 트럼프 아니면 머스크 관련 종목들이 갔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점 때문에 오늘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첫 번째 종목은 차이 커뮤니케이션 준비했어요. 지금 시장 안에서 머스크 묻은 종목들 안 보면 바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바보라고 안 했어요. 어쨌든 바보는 안 그런 했어요. 측면에서 좀 정리를 바보는 안 해볼 수 했어요. 있어요. 네. 현명하다. 네, 현명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머스크 얘기 나오니까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LG엔솔 11% 넘게 밀리거든요. IRA 폐지, 뭐 정부가 여기 아직 완전히 폐지된 거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낙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 아까 보유자 입장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네. 변동성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무작정. 그러니까 이차- 아닙니까? 네. 언제까지? 아니 2차 전지를 매도를 하려면 네. 작년에 이미 했었어야 돼요. 그 작년에 그 에코프로 150만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팔아야 된다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나 엄청 보니까 많이 먹었다. 네, 엄청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네. 먹었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2차 전지 어떤 호재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응을 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납품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 우주선 쪽으로 납품한다는 얘기 나니까 또 반응했거든요.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좋은 투자 심리 속에서 긴가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이슈 나오게 되면 좋게 반응하고 안 좋은 이슈 나오게 되면 안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수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문제도 저는 싹 해결이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캐즘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수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타겟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자, 그동안 2차 전지가 어디만 들어갔죠? 전기차에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용처가 확대가 돼요. 우주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용처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수요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전체 다는 좀 무리가 있지만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달까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들 중심에서는 저는 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IRA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잖아요. 네. 그럼 또 반대로 뭐 만약에 정말로 휴머노 로봇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납품한다.
그 얘기 나오면 또 반대로 분위기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작년 하반기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장이 아니라 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이 그래도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지금 분위기가 저는 반전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한 이틀 정도 변동성이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만 잘 견디게 된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그와 관련된 벤더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또 반대 흐름이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아는데 대신에 우리가 작년에 안 팔았던 그냥 버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버티세요. 버티시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버텨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산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도 또 안 빠져요. 오. 안 빠져요. 2차전지 원료가 되는 게 결국 리튬하고 그다음에 전구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또 가격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의한 변동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단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트럼프 머스크 묻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해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현명하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밸류에서는 이슈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참고 견뎌보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파마 리서치 여쭤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계속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에 네. 농담 들어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파마리서치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리쥬란 회사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미 네.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리쥬란 같은 경우에 지금 미용 의료기기 섹터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됐는데 네.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리서치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파마리서치가 그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수 시장에서의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비슷한 류의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견조하게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이제 한국에 와서 그걸 시술한 외국인들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시술을 찾거나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맞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미국에 이제 좀 진출하는 계획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잘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미 국내 시장 그리고 다른 해외 지역에서 잘 해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흐름은 저는 좀 지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27% 늘어난 상황인데 계속 실적을 상향으로 찍어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유럽 쪽에서 이번에 2천억 정도의 자금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네. 자금을 받았고 그 확보를 통해서 그 사모펀드와의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 유럽 시장에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진출한다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리쥬란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너무너무 유명해서 예. 이 기술력 가지고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파마리서치는 5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관세 우려들 있지만 내수 시장 워낙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하이브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BTS의 힘인 걸까요? 이 내년 뭐 컴백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종목 힘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뉴진스 관련 잡음도 있어서 지금 매수해봐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엇갈렸어요. 이지은 대표님 의견부터 일단 들어볼게요. 네, 저도 엔터는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좀 호흡을 지금 당장 좀 급하게 볼 건 없다라고 원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JYP 실적을 보면서 그 속도의 시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시장에서의 그런 주목도가 이제는 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JYP가 실적으로 보여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관련돼서 우리가 대선이 아니죠.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네. 관세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엔터는 비교적 이러한 이슈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화를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차후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도가 낮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엔터 쪽을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부터 이제 BTS 완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사라졌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동방신기가 군입대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완전체 모인다고 소식이 나왔을 때 전후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런 귀환이 또 시장에서는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번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의외로 컨센을 상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버스에 대한 유료화 수익도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국면에 왔고 또 신인들이 4분기에 대거 컴백하는 부분과 2025년도에는 신인 그룹들, 보이 그룹들이 또 컴백을 새롭게 데뷔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좀 포진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5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그리고 트럼프 이슈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X 의견 주셨는데요. 하이브만 X인 거예요? 엔터주 다 X인 거예요? 일단은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X의 중립에 가까운 X 중립.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종가 베팅과 제가 일단 착각을 했고요. 그래서 종가 베팅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다음부터 그걸 좀 상기해서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네. 그 엔터 전반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대장은 JYP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JYP 엔터테인먼트 포함해서 엔터주가 작년 7월달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1차적인 이게 하락의 원인이 해소가 됐느냐? 저는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꺾인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앨범 판매량이 정체에 들어갔어요. 2분기 때 3,300만 장이 3,300만 장이 팔렸고 3분기 때 3,100만 장 팔리게 되면서 정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한 번 더 2차 하락이 나는데 앨범 판매량 정체에서 앨범 판매량 역성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확 밀려버렸어요. 네. 이번에 이제 작년 4분기 때 3,400만 장을 팔았기 때문에 4사 다 포함입니다. 네. 4사 포함인데 아마 이번 4분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넘어가서 올해가 이제 전년 대비가 될 건데 요거 대비해서 과연 앨범 판매량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인가 그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최근에 어찌 보면 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새로운 아티스트들 그리고 기존의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앨범 판매량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 주가 방어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컨센서스에 저는 부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아티스트들이 복귀하는 것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앨범 판매량이 정말로 역성장에서 이제는 고성장으로 다시 전환이 되느냐 우리가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추세적 상승보다는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중립에 가까운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진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가져오신다면은 그 내용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보다는 JYP 여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JYP가 더 부합을 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잡음. 지금 260억을 주냐 마냐 또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네. 요 얘기 나오게 되면 또 하이브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 꺾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내부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네. 요게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도 이제 앵커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더주 전반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네. 자, 시간이 이제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 투자 이력의 주가 변동성을 키웠던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네요. 이지은 대표님 들어볼게요. 네, 결국에는 뭐 스페이스 X 관련돼서 네. 이제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이유가 나와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오늘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긴 하고는 있지만 그 추세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에셋 그룹이 2022년과 3년에 스페이스 X에 총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환율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잘 투자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미래에셋 그룹 자체에서 투자이기는 하지만 이걸 좀 보면은 지금 2023년 6월에 미래에셋 그룹의 이제 그룹 차원에서 총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중에 미래에셋 캐피탈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공동 운영하는 펀드에서 투입된 금액도 한 40억 원 정도의 가량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제 미래에셋 그룹 전체적으로의 금액이 큰 거고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한 부분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시가총액으로만 봐도 이 금액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지금 스페이스 X가 그때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가치가 너무나도 크게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 더 가치는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 뭐 아무래도 트럼프가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게 뒤에서 밀어줄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의 지금 가장 좀 원하는 이슈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 의견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아직 식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만약에 단발성 이벤트였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X를 들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 하자면 우주의 기운이 계속 트럼프하고 머스크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하반기는 어쨌든 뭐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하반기는 어쨌든 미국 대선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어쨌든 트럼프, 머스크 이 두 사람이 이제 조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볼 가치는 분명히 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치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스페이스X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X의 가치는 어쨌든 머스크가 트럼프를 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금에 대한 어떤 손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작은 종목이 더 탄력 있게 가요. 예. 얼마 투자했다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투자했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여준 흐름처럼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조정, 오늘 14% 과거 같으면은 한가거든요. 네.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락을 이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아주 아이비도 그럼 같은 원리로 네, 같은 그렇죠. 논리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거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 좀 위치가 너무 높잖아요.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쪽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재건주 안에서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가지 복원 계획을 발표한다. 뭐 이런 뉴스 나왔더라고요. SG 오늘도 급등세 나오던데요. 종가 매수 해도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은 뭐 트럼프 머스크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 얘기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나오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주도 섹터가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 근데 좀 겁나요. 사실 음. 지금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잡아도 돼? 이런 네. 고민이 들거든요. 잡아야 돼요. 네 잡아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거래량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음. 어쨌든 오늘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단기 평선 다 돌파가 되고 있고 25%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의 힘에 의해서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종전적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분명히 만날 거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종전을 밀어붙이게 된다라면은 젤렌스키도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틴은 개인적으로 네. 지금 전쟁에서 얻을 만한 명분은 다 얻었다고 봐요. 크림반도 육상으로 연결했죠. 헤르손 지역 점령했는데 헤르손이 전성적으로 그게 밀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식량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던 부분들 이런 것도 해결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업 지역이거든요.
돈 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푸틴은 여기서 종전해도 그냥 좋아요. 여기 더 가봐야 계속해서 힘만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전하는 게 좋은 거고, 단지 젤렌스키가 좀 아쉽겠지만 지금 젤렌스키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자들이 없어요. 이제 네. 전쟁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무기 지원까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강국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러우 전쟁 결국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지은 대표님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 종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보단 종목 쪽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SG는 이제 아스콘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업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어디일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항상 있고, 실적으로 그게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를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현지 아스콘 생산 포장 업체 두 곳으로부터 350억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요. 그리고 7월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복구 사업에 대해서 공동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크게 앞으로도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업체와 협업을 해서 또 우크라이나 특허 출원을 완료한 제품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에서 이미 수주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 장점, 이게 좀 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미 레퍼런스 확보한 데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워낙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5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재건주 안에서도 좀 찐 수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종목은 이미 재건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종가 매수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